네, 이어서 저금리를 이기는 ETF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수환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헤어스타일이 달라지셨네요.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이등병 분위기가 나시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깔끔하게도 이발을 하고 오셨습니다. 글쎄요, 사실 중국이 워낙에 또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장에 깜짝 놀라셨 분들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중국장이 계속 좀 들락날락하네요, 흐름이. 네. 일단 전주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장 상황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 사실 전주까지만 해도 그동안 계속 국제 금융시장이나 세계 증시에 무거운 영향을 끼쳤던 중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면서 중국의 이런 위험이 어느 정도 좀 불식되고 안정화돼 가고 있구나. 그래서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후에 영국이 이제 EU를 탈퇴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브렉시트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들 때문에 그쪽으로 시장의 그런 흐름들이 조금 이동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도 이런 시장의 흐름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다시 한번 중국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아직까지 중국이 안정적이지 않구나. 아직까지 위기는 브렉시트보다는 오히려 더 중국 쪽에 있구나 해서 초점이 다시 또 중국 쪽으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하락 워낙 자주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전만큼 크게 놀라거나 하진 않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크게 무겁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존재고요. 하지만 다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중국이 연일 급락했지만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 증시가 그래도 이런 악재들에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겨서 어느 정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아직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3.1절이었는데 제가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애플의 스티븐 잡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국가가 있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클릭해 봤더니 핀란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핀란드가 이제 전 세계 그 핸드폰 시장을 주름잡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후발주자였던 애플의 그 스티븐 잡스의 애플 때문에 이제 핸드폰의 그런 1위 자리를 내주고 이제 결국엔 파산까지 갔는데요. 노키아가 한때는 그 핀란드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핀란드 안에서 굉장하게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고 추가적으로 IT나 핸드폰 산업과 양대 축이었던 그 핀란드의 광활한 숲을 바탕으로 한 제지 산업들 이런 것도 스마트폰의 그 활성화와 인터넷의 그 활성화 때문에 제지 산업도 큰 폭으로 좀 죽으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로 이제 그 유로화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국의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이런 경제 정책도 쉽게 쓸 수 없어서 영국처럼 지금 탈퇴를 해야 된다 만다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그런 처지가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 핸드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했지만 중국의 샤오미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우상향할 수 있었던 한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큰 축의 하나는 삼성전자가 끌어주고 그다음에 조선주나 중화학공업주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모든 게 다 지금 중국과 연관돼서 중국과 경쟁에 치이다 보니까 저희가 14개월 연속으로 그 수출 규모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증시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 증시나 중국 개별 기업들이 안 좋아지는 게 당연히 좀 악재겠지만 국내 증시 기준으로 개별 종목 기업들로 봤을 땐 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조금 그런 규모가 축소되고 안 좋아지는 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산업에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좀 반대적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권과 관련된 증권 파생에 관련된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조금 판단해 보시는 것도 투자하시는 데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노키아의 몰락에서도 저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언급해 주셨는데 국내 수출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죠. 경쟁하고 있는 쪽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월등한 쪽에서도 좀 수출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가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의 포인트가 아닌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이제 바닥 통과했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더라고요. 네. 제가 기존에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유가와 현재 유가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산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래도 감산은 아니더라도 현재 가격과 그런 부분들을 동결한다. 약간 그런 시황의 차이가 지금 예전과는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바닥 없이 추락할 때는 유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감산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런 산유국들과 비오펙 국가들의 그런 태도들 때문에
바닥 없이 추락을 했지만 뭐 금주나 전달이나 했을 때 뭐 산유국이나 이렇게 비산유국 같은 경우에 그 비오펙국 같은 경우에도 뭐 감산하지 않을지언정 동결은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런 입장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바닥이 이제 지지가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해서는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그렇게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는 없었다고 봅니다. 뭐 굳이 찾자면 뭐 그 미국 내 주간 시추 공수가 좀 어느 정도 또 줄었다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나왔던 기사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호재다 약간 호재였지만 그렇게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악재가 없는 그런 한 주를 보낸 게 오히려 유가의 호재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계속 바닥에서도 악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계속 바닥을 계속 낮췄는데 한 주 동안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거 시장에서는 이제는 악재가 어느 정도 다 나왔구나라고 해서 호재로 좀 반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앞으로의 그런 예보, 일기예보들이 굉장히 날씨가 온화할 것이다.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을 것이다. 이런 예보들이 많았는데 추가로 뭐 더 온화할 것이다라는 예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뉴스들이죠. 그래서 낙폭을 조금 더 낮추고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금소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악재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지만 다시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박스권에서 조금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뭐 원유 가격이 그래도 30달러 이상에서의 좀 흐름을 유지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지준율도 인하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또 중국에서도 늘 것 같다 얘기가 일단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30달러 선 이탈 가능성이 약간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 하는 좀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추천 주셨던 상품 어떻게 또 수익이 나왔을까 한번 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지난주에는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의 그런 흐름이나 움직임이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악재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EU에서 영국이 탈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브렉시트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시장의 그런 투자자들의 흐름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린 종목이 EO라고 해서 유로화 하락에 투자되는 ETF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추천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그 EU라는 그런 경제 협력체 자체 그런 단체 그 자체의 그런 가치가 좀 하락할 수 있고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그런 공동체에서 발행한 화폐에 대한 가치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그 24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많이 보여서 수익이 좀 괜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UUP라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될 때 상승 흐름을 보이는 ETF 상승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일단 영국에서 EU를 탈퇴한다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바로 이제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였고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UUP라고 하는 상품의 이제 달러 인덱스 상품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또 이제 유로화이기 때문에 유로화의 약세는 당연히 달러의 강세. 그러면 UUP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드렸는데 지금 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EU나 UUP나 굉장히 그 등락이 굉장히 비슷하게 갔어요. 오르는 날은 같이 올랐고 떨어지는 같이 떨어졌고 이렇게 지금 그때 전주에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고요.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개쪽 이쪽은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브렉시트 결정 뭐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주목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다시 브렉시트에 대한 그런 거 다시 논의가 되고 중국이 좀 불안하다 막 이렇게 다시 중국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옮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상품을 뭐 아직 청산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청산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상품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뭐 전주만큼 그러니까 금주만큼의 이런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등락이 좀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시선을 옮기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수익률에 일단 만족하자 정도로 그렇죠. 네, 전략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상품은 다 봐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상품을 점검을 해봐야 될까? 일단 글로벌 증시 흐름이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이번 달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어떤 공조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극대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어떤 쪽에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준비했던 종목은 이제 SPY라고 해서 S&P 상승에 투자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서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P 선물지수인데요. 그 S&P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뭐 중국 증시에 대한 악재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뭐 미국 자체 내의 그런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조금 양호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세계 증시에 흘러가는 부분들이 뭐 그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그 연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좀 표현이 됐는데요. 제가 어제 날짜에 이제 대본을 쓰면서 1950선 한 밑에 정도에서는 SPR은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대본을 쓰고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저 어제 날짜에 한 1970선 가까이 올라가 버렸어요. 예, 많이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품을 다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2000선에 대한 그런 지지선과 저항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한 2000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VXX라고 하는 그 S&P 하락 쪽에 투자되는 그 공포지수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1950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좀 지지를 하면서 좀 흘러간다라고 하시면 그때 SPR을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높다고 보세요? 그렇죠. 네.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장의 어떤 반등 흐름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또 추천 상품 한번 더 볼까요? 네, 이제 시장의 흐름이 브렉시트에서 다시 중국 쪽으로 옮겨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지금 추천해드릴 상품은 SHAI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중국에 있는 대형주에 투자되는 ETF 상품인데요. 지금 뭐 굉장히 전주에 큰 폭으로 낙폭을 크게 늘렸던 중국 증시가 금일 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상승하고 오늘도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자리에 왔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뉴욕 증시도 상대적으로 어제까지의 흐름만으로 봐서는 더 추가적으로 양호하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폭으로 봤을 때도 중국 증시가 한 2,600선에서 3,000선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 거듭했고 현재 뭐 주가가 뭐 2,700선 중후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ETF 상품을 추천하게 드립니다. 네, 또 양회 있잖아요, 이번 네. 주에. 네, 중국장이 근데 양회를 하고 나선 또 막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치상으로는. 네. 네, 흐름 어떻게 보세요? 딱 사실 통계라는 거는 앞의 미래를 그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또 굉장히 조금 자기만의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미래 이렇게 됐으니까 미래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흘러가고 양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주가가 워낙에 빠져있는 구간에서 또 양해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통계치와는 그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점검해봐야 되고 오늘 추천 주신 상품 또 다음 주에 저희 점검해볼게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수환 대리와 함께 저금리를 이기는 ETF 함께했습니다.